재택근무를 반대하진 않고 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왜 연휴에 붙여서 그걸 스마트워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스마트워크를 복지라고. 네, 이게 왜 복지지? 일인데?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실제로 국내에서 리모트 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아시는 그런 IT 회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안에 들어가면 이 걱정을 해요. 네. 사실 효율이라는 게 되게 대단한 어떤 뭐 툴을 도입해서 되는 네.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통이 많아지면 네. 백그라운드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맥락상으로 서로 얘기도 네. 쉬워지고 일이 빨리 돼요. 의사결정이 빨라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스페인 가서 컨설팅을 해요? 재밌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네네. 왜 이런 컨설팅을 네. 꼭 오프라인에서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 와서 인터뷰도 하고 맞아요. 공간도 보고 막 이러고 문서도 맞아요. 만들어서 발표도 맞아요. 해주고 그런 걸 조사하고 하는 것 자체는 네네. 여기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실제로 네. 최근에 이제 큰 회사 2개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네네. 100%라고 할 수는 없다. 8% 정도 온라인으로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계약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고요. 그 네. 회사 자체가. 예. 그다음에 처음에 미팅. 네. 우리가 미팅을 왜 꼭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죠? 다 줌으로. 네. 줌이나 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팀즈 같은 네. 시스템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네, 가능해요. 그쵸. 그다음에 아까 이제 현장을 본다고 했는데 네. 유일하게 저희가 가야 되는 경우가 이 프로젝트가 오피스 프로젝트라서 실제 현장을 저희가 봐야 될 때가 있고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거나 그럴 때도 같이 강의를 네네. 하는데 그때는 봐야 돼요. 네. 현장이 본질이니까. 네. 하지만 그게 아닌 업무들 나머지는 다. 네, 온라인으로 다 가능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이 오히려 유일하게 사람들이 좀 네. 모였으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현장에서 듣고 이렇게 열기를 느끼려고. 네. 근데 그게 아닌 경우는 보통은 온라인으로, 보통은 아니라 다 가능해요. 네. 네. 그럼 좀 무식한 질문을 하면 네. 그럼 좀 싸요? 온라인으로 하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 않고요. 그렇죠. 네. 페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 교통비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일하는 비용이기 전혀. 때문에 상관은 네네. 없는 거고 네네. 그 예전에 일하시던 분들은 아예 들어와라. 컨설턴트들은 다 맞아요. 들어와서 맞아요. 여기서 풀타임으로 일을 해라. 맞아요. 내가 공간을 줄 테니. 맞아요. 예, 그래 이제 효율이 올라간다라고 맞아요. 많이 생각하시고 맞아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예. 일하는 방식이 실제 네. 오프라인에 되게 베이스가 되어 있으면 사실 그렇게 일해야 일을 잘 하시기도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함께 저희 파트너가 외국에도 계신데 네. 이분들하고 일을 같이 할 때 네. 리모트 워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일하기가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외국에 계신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이제 이쪽 분야에서 되게 대가이신 네덜란드에 계신 분이었는데 온라인으로의 소통이 되게 힘든 거예요. 네. 그냥 말을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파일의 공유라든지 아. 시차를 고려해서 커뮤니케이션 툴 같은 걸 잘 써야 되는구나. 그것도 잘 써야 되죠. 네. 또 시차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시차는 못하시는 좋을 수 분이 있어요. 밤에 숙제 주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돼 있고. 정확하세요. 네. 너무 잘하신다. 네, 맞아요. 네, 아니 예전에도 맞아요. 직장에서 보면 해외하고 일할 때 맞아요. 보면 그런 것들은 또 맞아요. 장점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꼭 미팅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사실 습관이 돼서 그동안 네. 늘 그렇게 해와서 그렇지 꼭 그렇게 만나서 동시에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또 그걸 줄여나가는 게 네.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 모든 리모트 워크를 하는 회사들 네. 그다음에 이제 협업들을 만드는 회사들의 사실은 요즘 키워드예요. 네. 비동시적인 일하기를 어떻게 협업들이 지원할 것인가. 그러면 리모트 워크의 중요한 점 한 3가지를 딱 뽑는다. 우선은요. 네. 갑자기 출근을 안 한다고 해서 리모트 워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스페인에 가고 싶어. 네. 무조건 간다고 되나요? 아니죠. 안 되죠. 그 말도 좀 알아야 되고 거기 안에서의 우리나라랑 다른 제도들이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리모트 워크를 할 때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이 협업툴이거든요. 네. 협업툴을 같은 사무실에 있더라도 네. 계속 온라인으로 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프라인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야, 밥 먹으러 갈래? 뭐 굳이 거기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면 가끔 화상회의를 하는데도 네. 같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화상회의를 하실 때 있거든요. 아, 그럴 수 다른 있어요. 회사에서.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아마 이 사람이 하나를 키면 되지 뭐 나까지 또 켜야 돼 화상회의를 줌을 이런 네. 생각 때문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연습한다는 건 각자가 각자의 공간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사실은 화상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같아요. 툴이나 이것들이 결국은 그
그게 몸으로 따지면 혈액이기 때문에 네. 이걸 잘 돌게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네. 리모트 워크라는 것에도 사실 단계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뭐 이제 한 2,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네. 그 단계가 있는 것조차 모르지만 네. 오랫동안 한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 이게 1단계는 먼저 네. 리모트 워크,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허용이 되는 단계, 허용. 그다음에 뭐 예. 2단계는 협업 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 네. 그다음에 뭐 3단계는 이제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는 단계, 4단계는 다른 시차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협업이 가능한 상태, 이제 5단계는 유효 안에서는 열반 상태라고 부르는데 열반이요. 네, 예. 이 1과 그다음에 3. 이게 사실 균형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삶 안에 일이 들어가야지 어떻게 일과 삶이 균형이 됩니까? 포함하는 말인데.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의 스케줄링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5단계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단계들을 인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살도 갑자기 빼면 안 되잖아요. 네. 해야 되는 운동이 있듯이 이 리모트워크도 그 단계를 알아서 우리는 지금 몇 단계인 것 같다. 네. 뭐 그래서 높아서 좋은 게 아니라 각 단계마다 과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에 먼저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는 협업 툴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목표를 잘 세팅하는 게 중요한 것 우린 같습니다. 몇 단계인 것 같아요?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는. 3단계. 그러니까 저희는 나오지 않아서 일을 하는 거는 되니까. 근데 저희 회사에서 대표, 저만 5단계입니다. 오. 열반의 경지. 3과 1이 그냥 다 하나예요. 혹시 일로 다 삶이 가신 건 아닌가요? 몰라요. 예, 그것도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지금은. 데이터 맛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럼 좀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약간 조금 안 좋게 보는 시각에서 네네. 이런 것도 있어요. 재택근무를 신청을 하는 시간을 보면 연휴에 붙여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바라볼 때 곱지 않은 거예요. 왜 굽지 않으세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저는 재택근무를 반대하진 않고 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잡혔으면 좋겠는데 네. 왜 연휴에 붙여서 그걸 스마트 워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네네네. 예, 그러면 그냥 이거는 연휴를 연장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나 혹시?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안 좋아하는 표현이 스마트 워크를 복지라고 들을 때. 네네. 예, 이게 왜 복지지? 일인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예, 그냥 일을 하는 건데 왜 이거를 도입을 하면 복지라고 생각을 할까? 네. 저는 되게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네. 실제로 국내에서 리모트 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아시는 그런 IT 회사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안에 들어가면 이 걱정을 해요.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혹은 아니다 이런 논쟁은 사실은 조금 약간 다른 레벨의 논쟁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네네. 오히려 우리의 신뢰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툴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툴이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주는 툴. 저는 찬성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마트워크 이슈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인데 그 툴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는 신뢰하지 않아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회사의 자원, 시간과 자원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것들이 이제 그 신뢰가 맞다 아니다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싸우는데 이제 쓰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성장하거나 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신뢰가 없는 회사는 가서 일하지 않는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네. 일의 결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건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이 아닌 너가 이 시간에 일을 하고 있니라는 신뢰 문제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리모트 워크가 이제 뭐 복지냐 아니냐 그런 워딩보다는 그 리모트 워크를 왜 하느냐라는 거에 일단 합의가 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네. 우리한테 필요한지를 공론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만약에 합의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아마 결론은 똑같을 거예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리모트 워크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금요일인데 리모트 워크를 하고 싶어. 네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업무가 있다. 네. 자, 그때 그 미팅 월요일로 미뤄. 라는 게 과연 일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사실 뭐 이거에 대한 답은 네. 성인이라면 다 똑같잖아요. 네. 이건 제도에 대한 개인적인 활용 이용의 이슈고요. 근데 네. 그것 때문에 갑자기 회사에 오면 좀 약간 이게 떨어져. 효율이 떨어져. 네. 근데 이 미팅을 미뤄도 괜찮은가? 네. 이랬을 때 실제로 괜찮은 미팅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밀어주는 게 맞죠. 그렇죠. 이런 합의들이 사실 실제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서로의 의도에 대한 의심만 하면서 예. 복지냐 아니냐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제가 것 같아요. 쉬려고 밀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거는 또 맞아요. 한편 나쁜 시각으로 그 직원들을 바라보는 거고 네네. 예, 직원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에 의해서 밀었는데
예, 그것도 합의가 안 되냐? 맞아요. 예, 또 이렇게 볼 그럴 수도 수 있는 있죠. 거네요. 네. 어. 그리고 이게 효율이라는 게 사실 네. 관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팀장님이 느꼈을 때의 팀장님이 생각하는 나의 효율과 네. 실제 나의 효율은 다를 수가 네.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인정해 주는 게 사실 믿음이고 그게 다양성이고 동시에 업무에서의 자율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단계 때문에 좀 생긴 거긴 한데요. 전 직원의 해야 50%를 출근시켜라. 맞아요. 70%까지 맞아요. 예, 뭐 출근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하다 보니까 스마트워크가 어떻게 됐냐면 그다음부터는 일주일에 며칠 스마트워크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주일에 나는 하루, 일주일에 이틀은 부여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틀을 스마트워크를 한다로 예, 이제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날은 맞아요. 이제 회사를 안 나오거든요. 안 하면 뭔가 손해인 것 네.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지만 과도기의 과정이기는 해요. 사실 뭔가를 제대로 하는 데는 누가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닌 것들을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어떤 빠른 길을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은 사실은 과도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고요. 다만 여기서 계속 러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네. 이렇게 했더니 신뢰 문제가 생기더라. 아, 네네. 이슈가 이게 아니구나. 그럼 그 다음은 이렇게 계속 가면 되는데 네 말이 맞냐 아니냐, 나를 믿어라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이제 계속 고정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발전이 없겠죠. 이 책은 언제 내신 거예요? 제목이 이게 내가 스마트워크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스마트워크 바이블. 근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2000 이런 건방진 제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아, 난 제목 보고 야 이건 자신감이다. 아니에요. 네. 몇 년도라고요? 2021년 2000 1월에 나온 거. 21년이면 네.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창 이제 코로나가 오고 네. 재택근무해야 되고 네. 뭐 이럴 때 이제 집필을 했어요. 아, 이거 그냥 한번 읽어보면 제가 지금 질문했던 것들이 네. 한번 해소가 되겠네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어떤 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아실 네. 수 있는 약간 저는 DB처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절대 이걸 그냥 도입하시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왜냐면 컨설턴트와 상의를 하고 도입해라. 그렇게 되나요? 네. 저랑 상의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네.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요. 음. 우리 조직은 일단 뭘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 중에서 이제 그 생각이 잡힌 다음에 네. 아, 우리는 직원들이 시간 관리를 잘 못해. 네. 아, 우리는 지금 결제나 이런 옛날 시스템에서 네. 뭔가 시간 소모가 많아. 그럴 때 그 방향성을 가지고 책을 보시면 네. 그 중에 이제 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네. 그걸 가져가는 게 벤치마킹이지. 네. 그냥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다른데 어떻게 하는지 봐. 그다음에 막 벤치마킹하고 하는 거 사실 저는 그거는 그냥 블로거들이나 네. 아니면 그냥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업인 사람들은 해도 되지만 네.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저는 절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MZ 세대와 같이 일을 스마트워크를 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네. 기성세대 분들에게 한 말씀 MZ 좀. 세대가 아니라 그 네, 기성세대 기성세대 분들에게 분들에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익숙함의 문제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싫어하거나 좋아할 때 네. 그 기저에 나와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 내가 네. 얼마나 익숙하냐가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일하는 방식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세대들이 되게 다르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도 접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낯설어서 더 뭔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싫어지고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MZ세대들과 잘 일하는 방법 혹은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건 그런 방법을 계속 시도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성세대가 익숙해지고 시도해라. 맞아요. 지금 기업에서 아마 리모트 워크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럼 우리 최독 대표님을 찾아서 네.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강산 백두산을 가고 싶어해. 북한이 메타버스 공간, VR 이런 걸 엄청 잘 만들어요.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 한반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현실에서는 안 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클릭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잖아요. 네. 결국 뭐냐면 이게 결국은 데이터거든요.